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종태문입니다. 여러분 하체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대략 한 2시간 정도는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토요일날 뛰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대략 스쿼드를 갖다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쿼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스쿼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스쿼드는 어디에 좋냐면 엉덩이와 허벅지죠.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좋은 그런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리하지 않고 우리의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엉덩이 중년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하체 운동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엉덩이와 이 대퇴사두근이 이제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스쿼트를 통해서 엉덩이와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넘어지거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연령이 노화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이 대퇴사두근이 발달되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트를 갖다가 이제 정기적이라 그럴까요? 좀 한지는 한 6개월 정도가 대충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엉덩이도 좀 좋아진 측면도 있고 그런데 무릎 통증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통증이 이제 많지는 않고 조금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무리하거나 아니면 좀 10K를 갖다가 뛰고 나면 종종 이제 무릎이 좀 아프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쿼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무릎에 통증이나 그런 아픈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줄여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하는데 좋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스쿼트는 이제 또 장점이 뭐냐 그러면 아주 작은 공간에서 통증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느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이제 앉았다 섰다 하면 되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단점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또 자세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도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일을 할 때는 주로 일을 할 때 스쿼트를 하는데요. 이제 트레일러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운동에 철칙이 되겠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빌드업해 나가는 거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 또 근육이 뭉치게 되고 스쿼트는 나랑 안 맞다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원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렇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쿼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시속적으로 하면서 횟수를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 힘들다는 정도 때 멈추시고 거기서 이제 좀 멈추시고 횟수를 좀 다음에 쉬었다가 횟수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다음날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흔히 butt wink라고 하죠. 엉덩이 윙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쿼딩풀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너무 깊숙이 앉아버리면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여기도 마찬가지죠. 몸을 잘 살펴서 통증이 없는 범위 하되,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이 버드 윙크를 갖다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깊숙이 앉으려는, 너무 무리하게 앉으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략 한 90도 정도 근방에서 멈추시고 거기서 살짝 멈추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특히 또 우리가 이 뭐죠? 예,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뭐 발끝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도 괜찮고요. 무릎이 건강하다면, 무릎이 강하다면, 그리고 스쿼트를 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하게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놓을수록 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갖다가 발끝 앞까지 나오지 말라는 소리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무릎도 좀 강화시키고 무릎이 뭐 저렇게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결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철칙으로 돌아가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뭐 해서 상관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스쿼트의 목적이 엉덩이와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놓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체 근육이 우리 전체 근력의 대략 한 60-70%를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체 근력을 열심히 강화해서, 특별히 뭐 시간 나시는 대로 걸으시고 또 뛰고, 그리고 또 스쿼트 이렇게 하면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중년, 건강한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e now.